1975년생 을묘 토끼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마음 한편이 조금 복잡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으나 애쓴 만큼 손에 남는 것이 적다고 느껴지고, 돈은 벌고 있으나 어디론가 계속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준비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쉴 틈은 없어서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2026년 1월은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에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방향이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명리로 보면 나무의 기운이 흙을 만나 재물을 다루는 흐름으로 들어가는 달로, 기회는 늘어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흐름 안에서도 누군가는 정리를 통해 재물을 지키고 누군가는 욕심으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이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6년 한 해의 재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월의 재물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둘째, 건강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살펴야 하는지. 셋째, 1월에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실천 방향은 무엇인지. 막연한 이야기로 끝나는 운세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월이 될 수 있게 저 해월선녀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달 월별 운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의 문을 여는 해월선녀입니다. 그럼 먼저 바로 직전 해였던 2025년의 흐름부터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은 마음과 몸이 모두 버거운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50대 초반이라는 시기는 끝나는 것과 시작되는 것이 동시에 겹쳐오는 시기입니다. 자녀는 대학 마지막 등록금을 준비해야 하지만 동시에 취업 준비라는 또 다른 부담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병원에 모시던 단계를 지나 이제는 간병과 돌봄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리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는데, 집에서는 여전히 가장으로 버텨야 한다는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돈은 벌고 있지만 통장에 남는 것은 적게 느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쉴 틈은 없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노력에 비해 보상이 늦게 따라오는 해처럼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흐름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에서는 흙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안에서 금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토생금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이 서서히 재물과 결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은 토끼띠 여러분에게 삼재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들삼재라고 부르는데, 삼재라고 해서 모두 나쁜 일만 생긴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삼재는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고 삶의 구조가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1월은 삼재의 흐름 속에서도 재물의 기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달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분하게 정리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75년생 토끼띠 여러분이 어떤 기운을 타고 태어나셨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1975년은 을묘년입니다. 을은 나무의 기운이고 묘 역시 나무의 기운입니다. 즉, 나무의 기운을 2번 타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을목은 큰 나무가 아니라 화초나 덩굴처럼 부드러운 나무를 뜻합니다. 대나무처럼 곧게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을묘생 분들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조용해 보여도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분들입니다. 부드럽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닙니다. 덩굴이 바위를 타고 올라가듯이 빠르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하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묘목은 봄의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다시 살아나는 힘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을묘생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려 보여도 속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분들입니다. 이제 2026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도 불이고 오도 불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나무가 불을 키워준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목생화라고 합니다. 나무가 자신의 에너지를 써서 불을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을묘생 여러분에게 체력과 기운이 쉽게 소모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지만 남는 에너지가 적다고 느끼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1월만큼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1월은 기축월입니다. 기는 흙의 기운이고 축 또한 흙의 기운입니다. 흙의 기운이 단단하게 들어오는 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리의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나무는 흙을 만나야 재물을 다룰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1월의 기토와 축토는 을묘생 여러분에게 재물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달은 천간과 지지 모두에서 재물의 흐름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문은 분명히 열려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의 불기운은 이미 여러분의 나무 기운을 어느 정도 소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나무가 불을 키우느라 힘이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재물의 기회가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작은 가방에 많은 짐을 한꺼번에 넣으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욕심을 내면 가방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많이 벌어야 하는 달이 아닙니다. 들어온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킬 것인지를 정하는 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토는 을목에게 편재의 기운입니다. 편재란 노력의 결과로 들어오는 돈을 뜻합니다. 보너스나 수당, 환급금처럼 정당하게 정리되어 들어오는 재물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고 관리하면 분명히 쌓이는 흐름입니다. 또한 축토는 창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창고처럼 수확한 것을 보관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월은 확장보다 보관이 중요한 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기회는 있지만 조심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월은 재물의 기회는 열려 있지만 에너지는 아껴 써야 하는 달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안정이 생기고 지키는 데 집중하면 기반이 단단해집니다. 이제 재물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은 천간과 지지에서 모두 재물의 흐름이 열리는 달입니다. 이 말은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에게 재물을 다룰 기회가 평소보다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밀려있던 보너스가 정리되어 들어올 수도 있고 정산되지 않았던 수당이나 환급금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빌려주었던 돈과 관련해 다시 연락이 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1월은 새로 버는 돈보다 묶여있던 재물이 정리되는 흐름이 강한 달입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기보다는 막혀있던 흐름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여유가 먼저 생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월은 재물을 크게 늘리려는 달이 아니라 들어온 재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을목의 기운은 이미 병오년의 불기운으로 어느 정도 소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열려 있지만 에너지는 아껴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1월의 재물 전략은 단순합니다. 첫째, 들어온 재물은 바로 쓰지 말고 잠시 그대로 두세요. 보너스나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도 일주일 정도 통장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이 가라앉아야 판단도 차분해집니다. 둘째, 새로운 투자는 3월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월에는 판단력이 평소보다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거나 나만 아는 정보라는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을묘생의 1월은 화초와 같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뿌리가 상합니다. 지금은 적당히 받아들이고 남은 것은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2월 말이나 3월 이후에 다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진로 준비나 부모님의 건강과 같이 꼭 필요한 지출을 먼저 챙기시고 그 외의 지출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초반은 끝나는 지출과 새로 시작되는 지출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기준을 세워두시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재물은 손에 남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새로운 일을 맡으라는 제안이 들어올 경우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1월은 새로 버리기보다 기존 일을 정리하기 좋은 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확장은 2월 이후로 미루시고 1월에는 자금 흐름과 거래처를 점검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부터 회수운도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과거에 뿌려두었던 씨앗이 서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오래전에 도와주었던 일이나 포기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은 크지 않더라도 분명히 흐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물운은 걱정할 흐름이 아닙니다.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줄이고 지키는 쪽에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의 흐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건강의 흐름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 나이부터는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성분들은 갱년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남성분들은 성인병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월 을묘생의 건강관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듯 순서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먼저 소화기부터 살펴보세요. 1월에는 을목이 기토와 축토를 만납니다. 나무가 흙을 만나 뿌리를 내리지만 흙이 너무 많으면 숨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달은 흙의 기운이 강해서 몸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흙은 위장과 비장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소화가 더디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이나 모임이 있더라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부르기 전 80%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이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과식은 피하시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 음식이나 날 음식은 1월에는 조금 줄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나 따뜻한 차로 속을 데워주세요. 생강차나 대추차는 이 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천천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소화가 편안해지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그 기운이 관절과 허리로 이어집니다. 축토는 겨울의 땅을 뜻합니다. 차갑고 습한 기운이 강한 시기입니다. 이 기운은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을 시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관절이 더 뻐근하거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이 잘 맞습니다. 몸을 억지로 쓰기보다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차가운 기운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의 해에는 심장과 혈압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월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소화기, 관절, 심혈관 이 순서로 챙기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미뤄두신 검진이 있다면 1월에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간 기능,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작은 신호를 미리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특히 을묘생은 간과 담의 기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술이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간 수치가 올라가기 쉬우니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건강도 함께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여러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돌보고 일과 관계를 책임져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인생입니다. 1월은 그런 자신을 한번 토닥여주는 달로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고생 많았다고, 이제 조금은 편해져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건강이 지켜지면 재물도 관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사람 관계의 흐름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 어떻게 행동하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월에 꼭 하시면 좋은 것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서 한 곳만 정리해 보세요. 옷장이나 서랍처럼 오래 손대지 않았던 공간이 좋습니다. 안 쓰는 물건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쓰겠다고 남겨둔 것들은 대부분 다시 손이 가지 않습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둘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월은 실행보다 계획에 더 잘 맞는 달입니다. 올해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종이에 적어보세요. 건강검진 받기, 친구 한번 만나기, 나를 위한 취미 하나 만들기,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글로 적는 순간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셋째, 일부러라도 쉬어주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책임지고 달려오셨으니 1월만큼은 속도를 조금 늦추셔도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쉬는 것도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제 반대로 1월에 피하시면 좋은 것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결정은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사고 파는 일, 차 바꾸는 일,
큰 금액이 오가는 결정은 1월에는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묘생은 이번 달에 흙의 기운에 눌려 몸이 평소보다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시고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기운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늦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속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월의 흐름을 정리하며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에 꼭 실천하시면 좋은 개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의 개운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것보다 새지 않게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운법입니다. 1월에는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한 곳만 정리해 주세요. 침실이나 거실처럼 하루의 기운이 가장 많이 쌓이는 장소가 좋습니다. 을묘생은 공간의 기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라 정리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남길 것은 가지런히 정리해 주세요. 공간이 정리되면 생각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두 번째 개운법입니다. 1월에는 아침 햇살을 의식적으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을묘는 나무의 기운이라 햇볕을 받을 때 기운이 가장 잘 살아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5분 정도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짧은 산책이나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이 습관이 1월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재물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개운법입니다. 1월에는 종이에 계획을 적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을묘생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분들입니다. 이번 달에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적어보시면 충분합니다. 건강, 관계, 나를 위한 시간 중에서 하나씩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는 순간 기운이 모이고 실행력도 함께 살아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재물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됩니다. 이제 1월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75년생 을묘 토끼띠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흐름을 제대로 잡으신 겁니다. 이제 1월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은 재물의 기회는 많아지지만 체력과 에너지는 아껴야 하는 달입니다. 화초에 물을 주듯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시면서 정말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1-2가지만 붙잡아도 충분한 시기입니다. 덩굴이 모든 방향으로 뻗지 않고 튼튼한 줄기 하나에 집중하듯이 말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 땅은 점점 비옥해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은 여러분이 그런 땅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분명히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져진 땅 위에서 2월부터는 새로운 싹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용기가 머무르길, 여러분의 몸 위에 건강이 머무르길, 여러분의 일 위에 안정된 흐름이 머무르길, 여러분의 가정 위에 평안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남겨주시면 저 해월선녀가 마음 모아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의 인연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2월 운세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의 문을 여는 해월선녀였습니다. 1월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